안녕하세요, 김병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을 잘 멈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안 하고 있으면요,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의지가 약해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약해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제 시스템이 스마트폰 앱에 대한 중독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지금 중독 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 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독은요, 정신의학계에서 말하는 중독이 있고요, 보다 넓은 의미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독이 있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 말하는 중독은요, 아주 강한 수준의 중독을 말해요. 왜냐하면 정신의학계에서는 질병으로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수준의 중독만 중독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 이런 쪽에서는요, 스마트폰 중독도 중독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큰 스펙트럼이 있어서요, 아주 강한 중독도 있지만 중간 수준의 중독이나 약한 수준의 중독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스마트폰 중독도 분명히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양한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중독들이 사실은 뇌의 동일한 영역과 관련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보상회로라는 것인데요. 이게 뇌의 딱 한 곳은 아니고요, 여러 곳이 함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전자기판의 회로처럼 이렇게 회로와 같다라고 해서 보상회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보상회로는요, 사람에게 가치가 있거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반응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술, 돈, 갖고 싶은 제품,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과 칭찬,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영역인데요. 이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면요, 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계속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보상회로가 아주 강하게 자극이 되면 그 욕구도 아주 강해지면서 중독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약은 보상회로를 아주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음식이나 술이나 돈, 또 사랑이나 칭찬, 이런 것들이 모두 보상회로를 자극하고 중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회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제임스 올즈하고 피터 밀러가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들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실험용 쥐의 머리에다가 전기 막대기를 심어요. 그래서 쥐들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자신의 보상회로를 직접 자극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쥐들이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계속 스위치만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쥐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험을 중단시켜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상회로를 자극을 시키면요, 사람이 쉽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배가 부르니까요. 또 돈이라든가 갖고 싶은 제품, 또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과 칭찬, 이런 거 다 보상회로를 자극을 하는데 이런 거 얻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보상회로를 하루 종일 자주 자극을 하고 싶어도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죠. 사실 스마트폰 안에는요, 우리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것들이 정말 가득해요. SNS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쇼핑에서는요, 깜짝 할인이나 깜짝 선물을 우리가 자주 받게 되죠. 또 동영상을 보다 보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콘텐츠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이 됩니다. 정말로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요, 뇌의 보상회로가 계속 수시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죠. 또 스마트폰 자주 사용한다고 배가 부르거나 질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손에 쥐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전기 스위치가 지금 우리 손에 딱 이렇게 쥐어진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호모 아딕투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호모 아딕투스는요, 중독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현생 인류를 뜻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죠. 다양한 호모 속에 이렇게 속하는 인류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식물학이나 동물학에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종과 속을 분류를 하는 것을 이명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호모 사피엔스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이명법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유희를 좋아한다는 그런 뜻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명법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표현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중독되는 인간, 호모 아딕투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